낙동강 주변 부산 지역 생태공원에서 각종 불법 행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CCTV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 역시 부족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낙동강변 4개 생태공원 내 하루 평균 3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진 건 고작 6건에 불과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독립에 앞장선 독립운동가 동산 김형기 선생의 기념관이 사상구에 세워져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 동정 설명회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남구의 구 동정 설명회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종 불법 행위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낙동강 주변 생태공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감시하는 CCTV도 관리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생태공원 관리 실태를 장동원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27일 강서구 대저 생태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벤치 바로 인근까지 옮겨 붙었고 잔디와 갈대밭 500평을 태웠습니다. 생태 실험 중이던 단풍잎 돼지풀 군락지도 일부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카메라 렌즈는 반대편 주차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태공원 대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책로에 설치된 덫에 반려견과 견주가 크게 다쳤지만 덫을 놓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 군데군데 CCTV 설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CCTV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안내입니다. 하지만 대저 생태공원의 경우 100만 평 규모의 CCTV는 42대가 고작입니다. 이 중 15대는 오토 캠핑장 내부를 비추고 있고 나머지 27대는 대부분이 주차장과 차량 진입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48만 평 삼락 생태공원에는 92개, 91만 평 화명 생태공원에는 66개가, 76만 평 맥도 생태공원 CCTV는 17개가 고작입니다. 관리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화명과 삼락생태공원은 각각 17명과 24명이, 대저와 맥도 생태공원은 10명도 안 되는 인력이 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공원 내 불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원이 좀 넓다 보니까 저희가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좀 구석구석 이렇게 설치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그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공간, 이런 공간 등을 선정해가지고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관리본부는 자연 녹지인 대규모 공원에 전기와 통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충분한 CCTV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설 확충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5년간 낙동강변 4개 생태공원 내 하루 평균 3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진 건 고작 6건에 불과했는데요. 행위별 담당 기관마저도 달라 공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낙동강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에서는 환경 보존과 오염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포획이나 취사, 낚시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가 관할하는 화명과 대저, 맥도 삼락, 생태공원 4곳의 불법행위 단속 건수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7만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하루 평균 38건에 이릅니다.
개목줄 미착용과 골프 적발 건수가 4만 4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접근성 개선과 일상 회복 등으로 공원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행위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단속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불법 행위마다 담당 기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용객들은 불법 행위를 관리본부에 신고해도 무용지물이라는 반응입니다. 골프나 야생동물 포획은 경찰이, 개목줄 미착용 등은 지자체 담당이라는 겁니다. 공원 전반을 관리해야 할 낙동강 관리본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4곳의 생태공원에서 불법 행위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2번에 그쳤습니다. 하천법 위반과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례도 4건에 불과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출동하셨던 경찰분께서 저한테 이제 그 관리본부 측에서 인적사항 불법 행위를 하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낼 수 있다라고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끔 그걸 알리니까 관리본부 측에서는 우리가 인적 사항을 묻기에는 너무 예민한 부분이어서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본부는 구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원 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안내 현수막이 나붙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독립에 앞장선 독립운동가 동산 김형기 선생의 기념관이 세워졌는데요. 사상구에 세워진 기념관에는 동산 김형기 선생의 숭고한 업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모라동 유헌재, 사상구 출신 독립운동가 동산 김형기 선생의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에는 1.8m 높이의 동산 김형기 선생의 흉상과 유물 5점이 마련됐습니다. 1896년 부산 사상구에서 태어난 김형기 선생은 3.1운동 때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위를 주도했거든요. 거기에 제일 수위에 있었고 또 그중에서도 형을 가장 높은 형을 받았고 그때 학생으로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라고 하는 형을 받고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죠. 출소 뒤에는 부산에서 동산 의원을 개원해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산 김형기 선생은 1990년 8월 15일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념 갈등으로 한국전쟁 당시 실종됐고 더 이상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의 흔적은 대부분 다른 독립운동가의 자서전에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라져가는 애국지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기념회도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발굴해서 선생의 참뜻을 우리가 널리 알리는데 우리 기념사업회가 앞장서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숨은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마련되면서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구군에서 각 동을 돌며 한 해 구정계획을 밝히는 설명회를 갖는데요. 의례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민들에겐 반응이 뜨겁습니다. 남구의 구 동정 설명회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현사동 행정복지센터에 동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첫 구동정 설명회 자리입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대연 일동을 시작으로 하루 3개 동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 귀담아 듣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동과 구의 지난해 업무와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민들은 사소한 민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막 폭포처럼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좀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공사를 좀 빨리 해가지고 얘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학교에 다시 나오거든요.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하게 되면은 흘러내리는 물을 무반지를 밑에 만들려고 합니다. 구청장은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실무 책임자의 답변을 유도했고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태풍이 일어나서 도서관에 침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마루가 움푹움푹 베이고 썩어서 조금 내려앉았었고요. 그다음 백지가 심하게 얼룩이 져서 곰팡이가 핀 것처럼. 그러면 그 기간 넘어가 버리면은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다른 예산 없을까요? 동에서 하고 전용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검토해서 이걸로. 주민들은 또 오토바이의 인도 운행과 소음 문제의 단속을 요구했고 복합센터 운영비의 확보안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천강 주변 보행테크 사업이 문현사동 부분만 미진한 것 같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군은 예산의 필요성을 밝히며 참석한 시 구의원 등을 향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구청장은 오는 6일 간만동과 문현 1동을 끝으로 구 동정 설명회를 마치고 취합한 민원 사항을 정리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영도경찰서는 6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아들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가 밥을 달라는 등 잦은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1일 밤 7시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1명이 연기를 마시고 4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온열 침대 매트 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나눔 냉장고가 서구 동주민센터에 생겼습니다. 냉장고를 통해 부담 없이 기부하고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냉장고가 이웃과 이웃을 따뜻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남부민일동 주민센터에 커다란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과일과 돼지고기, 계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나눔 냉장고입니다. 고지대부터 밑에까지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도구노인도 많고 노인 세대도 많아서 너무 이거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값비싸거나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음식을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말이 쑥스러웠던 과일 가게 사장님은 좋은 과일들로 냉장고를 채우고 사라진 뒤 1호 기부자가 됐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기부 물품 이런 거는 홍보 좀 열심히 하면 기부 물품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배분하는 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게 더 조금 중요하다고. 31일 문을 연 남부민일동 나눔 냉장고 외에도 초장동과 충무동, 동대신 이동에도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서구가 직접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도움을 준다,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닌 좀 자연스럽게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채워진 음식만큼 주민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나눔 냉장고를 앞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울경 제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필수적 과제 중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정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국비가 가덕신공항과 대구 경북신공항으로 분산되면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덕신공항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먼저 건설공법에 대한 결론부터 확정돼야 합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매립식과 부유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육상에 건설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에 비해 시간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늦어도 3월에는 공급을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더 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시간 거리의 대형 공항 2개가 동시에 추진되면 자칫 영남 지방 중추공항으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중추공항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 공항 위기에도 맞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은 그 특별법을 바꿔서 통과해야 되지 그대로 통과를 안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 입장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공부볼 시간을 보내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2024년부터는 이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뭐 공통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절실합니다. 부산이 유치에 실패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 동력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각종 재난과 중대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이 1년 만에 보장 항목을 확대 재편했습니다. 보장 한도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8개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험 건수는 23건이며 지급 금액은 총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질 높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2023학년도 급식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급식질 확보를 위해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초등학교에만 지원했던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품비를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자동화 급식 기구를 지원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2월부터 최대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 3곳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초과해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화 외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도 월 최대 60시간까지 한 곳당 5명까지 보육료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월 5일 송도 해수욕장에서 정월 대보름 송도 달집 축제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후 6시 지신 밝기와 달맞이제를 시작으로 대형 달집 태우기가 이어지고 부대 행사로 줄다리기와 윷놀이 등 전통 놀이마당과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함께 마련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동대신이동 함께하는 나눔에는 지난 1월 31일 안부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32세대의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실시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습니다. 서구 서대신삼동에 위치한 경성전자고등학교는 지난 1월 31일 서대신삼동 주민센터에 라면 30박스를 기증했습니다. 서대신삼동 주민센터는 기증받은 상품은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1월 31일 남구문화원과 서구 서예인회의 주최로 입춘맞이 좋은 글귀 무료 나눔 행사를 부산 남구청 2층 민원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 북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31일 관내에 위치한 초록나래가 한파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 3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만덕 3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 신만덕 새마을금고가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통해 모은 온누리 상품권 373매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 안내 데스크를 설치 운영합니다. 밀락동 민원 안내 데스크에서는 밀락동 보장협의체 CI 굿즈와 마을 그림 엽서를 판매하고 밀락동의 역사가 담긴 발간 책자를 상시 전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말연시 이웃돕기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지난 31일에 종료됐습니다. 62일 동안 달려오면서 부산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112억여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105.1도를 달성했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0일 개묘년 입춘을 맞아 입춘 충문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엄궁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서예 사군자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 기부로 충문을 관내 주민 300여 명에게 나누어 주며 마을과 주민의 경사를 기원했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평생 직업교육 혁신대학 완성을 위한 대학교육 변화를 주제로 한 KIT 인력양성 포럼과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2022년 성과 전시회를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 양일간 개최했습니다. (2월 2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9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